자, 전화왔습니다. 국수노 강사입니다. 자, 계산 문제 풀까 말까가 지금 투자론을 하다가 금융론으로 지금 바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론에서 저희들이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거 있느냐 그러면 지분 수익률 계산하는 거 누구든지 풀 수 있다.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거, 자산의 기대 수익률,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그리고 나머지는 연습이 필요한 계산 문제예요. 바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바로 금융론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금융론에서는 우리가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대표적인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 대출금액. 그래서 이 최대 대출금액을 구하는 문제는 무조건 풀어야 돼요. 이쪽 가면 안 돼. 무조건 얘는 풀어야 된다. 그리고 문제도 정형화되어 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얘가 강의 노트 96페이지, 강의 노트 96페이지에 있는 문제인데, 항상 대출 금액을 구하는 문제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주면 돼요. 두 가지만.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LTV가 나오면, 이 대부 비율 LTV가 나오면 다 잘합니다. 다 잘해요. 항상 LTV 이외에 잡것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푸느냐. 이건 암기가 필요해요. 항상 LTV 이외에 잡것들이 나오면 항상 먼저 뭐부터 계산합니까? 그러면 원리금을 결정해요. 원리금. 그리고 이걸 통해서 대출 금액을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대출 금액을 추정합니까? 그럼 원리금에 나누기 뭐 한다? 저당 상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는 항상 LTV 이외에 잡것들이 나오면 항상 원리금 찾고 그 다음에 뭘로 모가지를 쳐? 당수로 모가지를 친다고 그랬죠. 당수로. 저당상수로 나눠서 대출 금액을 추정합니다. 딱 하나 암기. 자, 그리고 대부분 기존의 대출이 있다고 나와요. 기존의 대출. 그러면 기존의 대출은 항상 언제 고려합니까? 마지막에 고려한다. 마지막에 딱 요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28의 기출인데 A씨는 이미 주택담보대출로 7천만 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럼 두 번째 원칙이죠. 이 기존의 대출이 있으면 나중에 고려한다. 맨 마지막에. 그래서 기존의 대출이 있으니까 문제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담보대출 금액을 물어봤어요. 그럼 항상 뭘 봐야 됩니까? 대출의 승인 기준을 봐야 됩니다. 대출의 승인 기준. 그리고 첫 번째 아니나 다를까 LTV 50이 나왔어요. LTV 50. 그럼 LTV 50은 담보물의 50%까지 빌려주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담보물이 어디 있어요? 이 담보부동산이 5억이니까 5억에 50%니까 얼마? 2억? 여기가 2억 5천까지 빌려주겠군요. 벌써 하나 나왔잖아요. 이게 LTV 기준 대출금액. 자, 그런데 LTV 이외에 꼭 잡것들을 하나 준단 말이에요. 이게 DTI예요. DTI 여기서는. 그러면 DTI 40이 나오면 항상 우리가 암기해야 될 게 요 D가 뭡니까? 그러면 D는 소득의 D예요. 소득. 그러니까 해석이 소득의 40%까지 원리금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번역이 돼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보죠. DTI 등 LTV의 잡것들이 나오면 항상 문제풀이 과정이 먼저 뭘 찾고 원리금을 찾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뭘 대출 금액을 추정한다 이런 거야. 그럼 원리금을 어떻게 찾습니까? DTI가 40이니까 D 소득의 몇 프로까지 40%까지 은행에 원리금 갚는 데 쓸 수 있어요. 그럼 연소득이 6천이니까 6천에 40 6, 4, 24 2,400만 원까지 은행에 원리금 갚는 데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원리금이 먼저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로 나눈다? 저당상수로 나누는 거예요. 0.1. 그런데 저당상수가 0.1이면 나누기 0.1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 그러면 이게 2억 4천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저당상수가 0.1이 나온다. 0.1이 나왔다. 그러면 항상 나누면 10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요령인 거예요. 이런 게 요령. 자, 그럼 이제 해보자고요. 자, DTI가 40입니다. 그러면 잡것들이 나왔네. 그럼 항상 뭐부터 계산하고 원리금을 계산하고 이걸 통해서 대출 금액을 추정해요. 그럼 원리금이 얼마니? DTI가 40이니까 소득
6천에 40%까지 은행에 원리금 갚는 데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찾고 저당상수가 0.1이니까 항상 저당상수로 나누니까 10배 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2억 4천 이렇게 딱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금액을 항상 모두 충족시켜야 되니까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요게 아니라 작은 금액인 요 DTI를 기준으로 한 대출 금액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나의 담보물과 나의 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맥시멈이 2억 4천이에요. 그런데 2억 4천에서 이미 얼마를 뽑아다 쓰고 있어요. 7천만 원을 이미 뽑아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은 얼마입니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은 얼마입니까? 1억 7천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걸 연습해 줘야 돼요. 요걸.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요 30일의 기출로 한번 해보죠. 여기에 30일의 기출이에요. 강의 노트는 없어요. 30일의 기출보다는 28의 기출이 더 대표적이어서 제가 28의 기출 넣는 거예요. 이게 작년 기출이에요. 자, 보자고요. 연소득이 5천이고요. 시장 가치가 3억 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럼 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겠죠. 자, A가 이 주택을 담보로 이미 얼마를 받고 있어요? 5천만 원 이미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받은 5천만 원은 언제 고려한다? 맨 마지막에. 자, 그러니까 또 이미 대출을 받았으니까 추가로란 말이 나왔죠. 자, 그럼 해볼게요. LTV가 나왔어요. LTV 50이면 담보물에 50. 그러면 담보물이 요 3억 원이니까 3억 원에 50이면 얼마가 돼야 돼요? 1억 5천이군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LTV 이외에 잡것이 나왔어요. DTI가. 그럼 항상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원리금을 찾고 나누기 저당상수해서 뭘 구한다? 대출 금액을 구합니다. 이게 딱 결정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해보자고요. DTI 40은 D가 소득이에요. 소득의 40%까지 은행에 원리금 갚는 데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연소득이 5천이니까 5천에 40,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까지 은행에 원리금 갚는 데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저당상수 또 0.1 줬잖아요. 그러면 계산기 꺼내지 말고 10배 해 주시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2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2억이 DTI 기준의 대출 금액이고 여기에 있는 1억 5천이 LTV인 대부 비율 기준 대출 금액이에요. 그럼 둘 중에 항상 작은 금액으로 뭐가 결정이 되는 거죠? 1억 5천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여기서 얼마를 뽑아다 쓰고 있다. 이미 5천을 뽑아다 쓰고 있으니까 내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은 얼마입니까? 여기 있네요. 정답 1억 원 이렇게 되는 거죠. 1억 원. 할만해요. 자, LTV 이외의 잡것으로 DTI를 주는 경우가 지금 2개를 봤죠.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는 LTV 이외에 뭘 줬냐? 그러면 DTI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부채 감당률을 줬죠. 이 부채 감당률 항상 암기 코드가 손부채, 요거잖아요. 손부채. 뭔지 모르지만 부채 감당률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풀이 방법은 똑같아요. 자, 보죠요. 지금 시장 가격이 5억 원인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놈이 요 담보물이에요. 그리고 순영업 소득이 1억 원이라고 줬어요. 그리고 얘도 기존 대출이 있죠? 기존 대출이, 자, 그럼 시작합니다. LTV 60%입니다. 그러면 담보물의 60%까지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담보물이 지금 5억 원짜리 상가니까 5억에 60% 얼마? 3억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이게 LTV 기준의 대출 금액이에요. 자, 그러면 LTV 이외에 부채 감당률을 줬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LTV 이외에 잡것이 나왔군요. 이런 거죠. 그러면 이 잡것들은 항상 어떻게 푼다? 원리금을 먼저 추정한 다음에 저당상수로 나눠서 대출 금액을 추정합니다. 이게 딱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원리금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원리금만 찾으면 되는데 원리금을 어떻게 찾을까? 뭔지 잘 모르겠으면 부채 감당률은 무조건 손부채잖아요. 손부채. 순영업 소득. 자, 그리고 순영업 소득이 1억이라고 돼 있으니까 1억에
부채 서비스액이죠. 1억에 부채 서비스액을 나누면 2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2가.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뭐가 가끔 들어오냐 그러면, 자, 원리금이라고 나오면, 원리금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이고, 이 원리금을 미국 애들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부채 감당률 모가지 쳐서 손부채 했더니 순영업 소득은 출제자가 적었고 1억으로. 그러면 결국 원리금을 어떻게 찾냐?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이니까 요 부채 서비스액만 찾으면 그죠? 원리금이 계산되는 거죠. 그런데 1억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이 2억이니까 2억이 아니라 2가 되니까 야, 원리금 부채 서비스액은 5천만 원이 돼야겠구나. 1억 나누기 5천만 원이 2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당상수 얼마? 0.2로 나눠줘야죠. 자, 저당상수가 0.1이면 10배 하는 거고, 저당상수가 0.2면 1 나누기 0.2 하면 5배가 나와요. 5배. 그래서 5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5천에 5배를 해주면 2억 5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LTV 기준이 3억.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 기준이 2억 5천. 그럼 둘 중에 작은 금액이니까 네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 기준으로 한 2억 5천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도 기존 대출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존 대출 얼마, 여기서 기존 대출 얼마 뽑아다 쓰고 있다. 1억을 뽑아다 쓰고 있네요. 그러니까 내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럼 얼마라고 해줘야 돼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1억 5천이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항상 대출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LTV의 작것들이 나오면 항상 어떤 식으로 구한다. 원리금을 찾고 나누기 저당상수에서 대출 금액을 구한다. 저당상수가 0.1이면 10배, 저당상수가 0.2면 5배. 이 둘밖에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기존의 대출이 있다고 주는데 기존의 대출은 그냥 마지막에 고려한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